R 직각 H 각이 같은 건 S일까 A일까? A는 앵글 같아요. 앵글이 영어로 각이거든요. RH A랑 각이 같으니까. 그럼 나머지 변의 길이가 어때야 돼? 그럼 여기 길이 얼마? 그럼 밑변 10 높이 3 수직입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3 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서 그냥 다 했지 근데? 이거에서 시간 줘서 적었습니다. 그래? 몸이 너무 안 좋았어? 네. 아, 그래? 이런 이슈? 그렇지. 어디야? 왜 3일까? 이 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되게 어떻게 생겼어? 비슷하게 생겼죠. 직관. 검증하자. R. 왜 R이야? 왜 이렇게 수직 떨고 높이 표현하고 수직 떨고 그러냐? R. 무슨 치? A. 맞고. 그치. 여기가 3이면 여기 3. 똑같이 3이거든요. 그럼 밑변이 얼마? 10. 수직으로 떨고 높이가 얼마? 3. 검증하기 위해서 15. 사실 맞기는 한데 이게 문제 뉘앙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RHA 합동을 모른다고 전제를 깔고 설명하길 원하는 거긴 해서 궁극적으로 맞아. 수학적으로 논리적인 문제는 없는데 문제 뉘앙스상 틀린 거라서 그냥 맞았다 하고 그냥 문제 뉘앙스가 RHA 모르는 상태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틀린 건 아니야. 진도 나가자. 인정. 진도 나가자. 했어? 하면 금방 하는 거지. 진도 나갑시다. 진도 크게 아니라 진도 나갑시다. 진도 울릉도 이렇게 따라 외심 16조 봅시다. 16조 삼각형의 외심 개쩔겠다. 와 완전 다. 와, 분기가 있다. 제대로 공부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얘들아 여기 외심을 잘못 공부하면 그냥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애들이 있는데 나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기억에 아무것도 안 난다니까? 나 그냥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알려줄게. 그럼 저 성질들은 자동으로 따라와야 돼요. 외우는 거는 얘들아 저기 있는 공식을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태도를 외우세요. 태도. 봐봐. 원이 뭐예요? 원 동그라미요. 그치 얘들아 원을 이렇게 동그라미 맞는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조금 서운해 안 서운해? 좀 너무 수학하는 사람 같진 않죠? 뭐 미술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맞는 말인데 수학에서는 조금 좀 그렇죠. 원의 완벽한 점 V 기억나는 사람 혹시? 그 점이 잠깐 한 점으로부터? 그렇지 좋다. 얘들아 원이란 건 뭐였냐면 한 점이 있어요. 보통 이런 점을 동그란 원의 무슨 심이라고 부를까?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점들을 싸그리 싹싹 찍어서 선으로 연결한 게 뭐다? 원입니다. 그리고 일단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원 위의 점까지 거리를 구하야 반지름이 얼마라고 자주 부를까? 반지름 R이라고 좀 자주 불러요. 여기까지 혹시 처음 듣는 얘기 있는 사람? 없죠? 그죠?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 듣는 얘기 없죠? 그쵸? 얘들아 행동 원칙 하나 정할게요. 얘들아 이게 고딩들이 생각보다 도형을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교육과정상에서 도형을 그렇게 세게
안 다루는데 내가 말했듯이 얘가 고등학교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는 도형 자주 쓰거든요. 얘들아, 너의 도형 문제 보통 왜 싫어하는지 알아? 보조선을 그어야 돼서 싫어해요. 문제에서 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못 풀게 써서 답지를 봤는데 답지에 갑자기 흰 보조선 그어야 되지롱 이래서 문제가 어렵거든요. 얘들아, 근데요, 그건 뭐 초등학교 창의력 수업할 때는 그게 의미가 있는데, 너네가 지금부터 제가 도형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왜 이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지를 납득시키고 외우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도형이 제일 쉬워요. 해야 될 게 얼추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진심으로. 그냥 내가 외우라는 건 외우세요. 알겠죠? 고등학교 가서도 쓸 태도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약속하는 거 하자. 자,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입니다. 원의 정의가 뭐예요? 중심으로부터 원 위의 점까지 거리가 무슨 지름이다? 그냥 반지름 R로 변하지 않고 일정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나랑 약속 하나만 하자. 중심과 원 위의 점은 반드시 연결합니다. 반지름이라 표시한다. 저는 이 얘기를 중2 때도 할 거고요, 중3 원주각 할 때도 할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고난도 문제 풀 때도 할 거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 문제 풀 때도 할 거고요, 고3 수능 기출 풀 때도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면 알아듣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과 원 위의 점이 있으면 이렇게 예쁘게 이어지고 무슨 지름이라 표시하자? 반지름이다. 이거 안 하면 징역 가요. 진짜로 이거 안 하면 징역 보낼 거야. 진짜 징역 보낼 거야, 얘들아. 징역 안 가려면 얘들아 써놓고 좀 외우자.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고 반드시 그어야 하는 보조선입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수능 문제도 저렇게 풀어요. 수능 문제도 진심으로. 나 주말에 고등학교 1, 2학년 수업할 때 똑같은 얘기 또 했어. 근데 이 자식들 또 까먹었더라. 이 자식들. 그럼 안 돼. 원은 중심과 원 위의 점을 반드시 연결하고 그것을 반지름이라고 표시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범죄입니다. 저 보조선은 안 그으면 범죄입니다. 진짜 범죄예요. 진짜 범죄야. 저거 징역 1년. 한 번 아닐 때마다 징역 1년. 아, 미안해. 그래서 일단 도형은 쌤이 하라는 거 좀 그냥 제대로 따라오면 잘 공부할 수 있어요. 오케이? 제가 하라는 거는 보통 중학교 수학뿐만 아니라 고등수학에서도 적용되는 것만 하라고 하는 거니까. 알겠지? 형 믿어. 믿으라면 믿어. 알겠죠? 하나만 더. 자, 우리 이제부터 삥, 뽕 하는 이등변 삼각형을 만나게 된다면 사실 뭐 할 수 있는 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징역까지는 아니야. 이건 징역까지는 아니고 그냥 얘는 징역까지는 아니고 그냥 자주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자주 하는 행동은 뭐냐면 내가 우리 이미 성질을 하나 배웠어. 이등변 삼각형을 뭐로 갈라버릴 수 있다? 절반으로 가려면 이게 무슨 식이 되고 수직이 되고 좌우가 완벽히 무슨 동이니까? 합동이 되니까 얘가 정확히 무슨 띵 된다? 반띵 된다. 따라서 이건 좀 자주 쓰는 거. 그러니까 막 범죄까지는 아닌데 범죄까지는 아닌데 항상 이등변 삼각형 만나면 아 이거 수직 이등분 그어볼까? 이 생각을 하면 좋아요. 반으로 갈라서 수직 이등분선을 한번 만들어볼까?는 좋은 태도예요. 오케이? 이게 왜 쌤이 강조를 좀 덜 하냐면 얘들아 내가 너네 고1 들어갈 때쯤이면 이거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외우기 시킬 거거든? 중2 도형에서는 사실 이거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어. 그냥 각각 따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고등수학 가면 이등변은 무조건 수직 이등분이에요. 무조건. 지금은 그 태도가 좀 약해서 내가 쌤이 고등수학 할 때 한 번 더 강조해줄게. 그냥 그 자주 긋습니다. 그을 수 있어요 충분히. 알겠죠? 어려운 건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아 도형이 참 어떤 게 있냐면 설명 들으면 애들이 잘 풀어요. 시험장 가면 못 풀어요. 왜? 뭐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아. 그걸 잡으려면 내가 그라는 거 그으세요. 알겠죠? 오케이? 가자. 이제 모든 걸 이해할 준비가 끝났어요. 저희는 외심의 성질을 안 외울 겁니다. 안 외울 거예요. 외심 성질 외우지 마. 절대 외우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자. 얘들아 외심이 뭔지 먼저 하자. 이렇게 귀염둥이 삼각형이 있다 칩시다. 귀여워.
네, 근데 이렇게 ABC의 꼭지점을 지나는 둘러싸는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수학적인 용어 약속 하나만 할게요. 얘들아, 이 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원은 주어진 삼각형에 원은 혹시 이 삼각형의 안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어요. 한번 좀 치냐? 바깥 외자를 써서 왜 접원이라고 불러요. 바깥쪽에서 접한다요. 접한다는 건 만난다는 느낌? 만난다는 느낌? 바깥쪽에서 만나는 원이라 해서 무슨 접원이라고 부른다? 외접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부를 거야. 그쵸. 나중에 외접원을 배울 거야.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외접원을 그었어.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무슨 심? 중심이에요. 중심. 그럼 이렇게 외접원의 중심이 통하고 있겠다. 얘를 외심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외접원의 중심을 무슨 심이라고 부른다? 그냥 외심이다. 여기까지 뭐 외울 거 있냐? 바깥에 있으면 외접원. 그거 중심이 외심. 여기까지 뭐 외우거나 직관적으로 그냥 할만하잖아. 안 외워도. 여기까지 오케이? 성질 유도하게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징역을 안 가기 위해서 징역까지 갈자. 뭐 해야 돼, 사람? 중심과 원 위에 점 있으면 뭐 하셔야 돼? 연결해서 무슨 지름이라고 표시하셔야 돼? 좋아요. 너희들은 징역에 안 가게 되었어요. 반지름 뿅, 반지름 뿅, 반지름 뿅 이라고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당연히 R이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외심으로부터 뭐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합시다. 그래서 거리가 어떠세요? 같죠? 당연하죠. R이니까요. 그래서 얘들아 외심의 성질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 외심의 성질이라고 써져 있는 것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봐볼래?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거리가 모두 어떻다? 같다라는 성질이 있거든요. 개념 교재에 외심의 성질에 동그라미 두 번째에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고 써져 있어요. 여기? 근데 그건 왜 그런 거다? 외우는 거다? 아니다. 원이니까 당연한 거다. 뭔 말인지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어? 하나 더 하자. 홍이 이렇게 보면 얘들아 S지 않냐 얘들아? 나 아침에 10시부터 이러고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 맞아.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동그란 이등변 삼각형 있으면 우리 뭐 해야 돼? 수직과 반으로 갈라야지. 너무 좋다. 괜히 너 좋다. 다시 누워. 너 얼마나 나의 마음에 있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을 막 넓어주면 얘가 이렇게 정확히 무슨 인근인가 이렇게 수직 이등분 된다는 것도 표현할 수 있겠다. 그렇죠? 여기까지 좋기? 당연히 여기서도 이등변이죠. 얘도 무슨직 이등분 떨굴 수 있어? 그거 수직 이등분 떨굴 수 있고요. 이렇게 씁시다. 여기도 이제 무슨직 이등분 떨굴 수 있어요? 수직 이등분 떨굴 수 있죠. 이렇게. 얘들아 그러면 이 외심은 이 BC라는 변에 수직 이등분이 만나는 곳이지. 따라서 얘가 읽는 표현을 선생님 외심은 세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만들어 놓고 걔네가 만나는 무슨 점입니다? 교점입니다. 따라서 외심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오케이? 말이 좀 어려운 건 이상해요. 수직 이등분의 교점이라는 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근거는 뭐다? 이등변이면 무슨직 이등분 떨굴 수 있으니까 수직 이등분 떨굴 수 있으니까. 오케이? 외우지 말자. 납득하자 그냥. 왜냐면 얘들아 이 태도는 문제풀이에 많이 쓸 거라서 너네 앞으로 참 많이 쓸 거야. 이거를 외워. 이 태도를 외우고요. 얘는 그냥 그거 생각하면 당연하지 라고 기억하는 게 맞아요. 그렇고요. 얘들아 이제 할 거 다 했고요. 바로 3번 외심의 위치 얘기 한 번만 합시다. 외심의 위치 얘기 한 번만 합시다. 그냥 그려보니 그렇더라고요.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방금 선생님이 예각삼각형 그렸더니 외심이 삼각형 안에 있었어? 밖에 있었어? 안에 있었죠, 그쵸? 둔각 한 번만 그려볼게요, 둔각. 극단적으로 둔각 삼각형 한 번만 그려볼게요. 둔각 삼각형 그려보면 얘들아 원이 이 점들을 지나려면 약간 이런 식으로 와 17 같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거든요.
둔각삼각형의 살꼭지점이랑 만나게 원을 그리면 그거예요. 이 원의 센터 어디 있을 것 같아? 뭐 있긴 있겠죠. 그렇죠? 그러고 보면 둔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은 삼각형 어디 있다? 밖에 있다. 그냥 그려보면 그러하다야. 그려보면 그러하다. 그려보면 그러하다. 얘들아 거기 가운데 직각삼각형 있죠? 별표 치고 외우세요.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다. 이건 이해도 하지만 외우셔야 돼요. 외워. 외우라 했어. 시험에 나와. 외워. 외워.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다. 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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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의 영역. 설명해줄게. 근데 설명 듣고 납득했으면 외워. 외워. 알아야 돼. 외워. 좋아요. 아 선생님 그러면 저 친구를 왜 그냥 갑니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판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직각 삼각형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요. 얘들아 그냥 이건 유명한 성질이긴 한데 봐봐. 얘들아 우리 이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은 이렇게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얘들아 사실 알고 보면 저 점이 여기 이 지름의 중간에 있어야 되고 얘들아 여기가 원의 중심이어야 돼요. 무조건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럼 이제 좀 이게 왜 그럴까는 좀 궁금할 만한데요. 얘들아 사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얘들아 우리 저 아이가 원의 중심이니까 중심으로부터 이 변의 길이까지가 다 어때야 될까요? 일단 같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쌤이 뭐 하나 표시해 볼게요. 이래야 성립하는 게 쌤이 이 각을 모르니까 잠깐 동그라미 정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들아 이 각이 이등변이니까 마찬가지로 무슨 그라미가 돼야 돼? 동그라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얘들아 여기는 이제 몇 동그라미가 돼야 될까? 2동그라미 정도가 되어야지 않나. 얘들아 그러면 여기가 2동그라미니까 얘들아 여기 더하면 180이잖아요. 그럼 얘들아 이제 얘랑 얘를 그래 보이냐? 이거 못 빼기 똥이어야 될까 여기가? 네, 그래야 또 이 직각삼각형 다더에서도 기가 막히게 몇십이 나와요? 90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삼각형에서 나오는 논리랑 이 삼각형에서 나오는 논리가 완전 어때죠? 얘가? 같아져. 이거 아니면 아다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이 원점이냐는 아니 외심이냐는 그려서 논리 판단하면 이제 이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안 돼. 그래서 살짝 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 특수한 성질은. 얘는 이제 완전히 이해하려면 저 뒤에 원주각리니까 좀 해야 돼서 중3 내용은. 일단 얘는 좀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야, 거기 예제 1번 있거든. 예제 1번? 얘들아 해봐. 증명 문제 잘 풀어야 돼. 해봐. 내가 돌아다니면서 봐줄게. 독해해봐. 문장 읽어봐. 시작.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90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이거랑 그치? 맞아
SAS 합동수렴을 내거나 각이 두 변 사이에 무슨 각이어야 되는데 끼인 각이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SAS는 좀 틀린 말이야. 저거 틀린 말이야. 오케이? RH라고 하는 거야. RH. 좋은데? 자, 넘어갈게요. 예제 2번 봅시다. 얘들아, 내가 원하는 건 사실 뭐긴 한데 예제 2번 이렇게 있잖아. 우리가 결국은 머릿속으로 풀 거예요. 결국은 머릿속으로 풀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서연아, 이 O라는 점이 이 삼각형이 무슨 심이시래? 외심이시래. 그럼 나중엔 머리로 하겠지만 우리 지금은 이해하자. 외접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원이니까 뭐 해야 돼요? 반지름. 반지름 표시해야 되고 마음만 먹으면 얘 무슨 등변이니까? 2등변이니까 무슨직 2등분 떨궈야지. 수직 2등분 떨궈야 되죠. 그쵸? 그럼 얘들아 이 태도를 갖는다면 x는 자연수의 얼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 7. 외워서 말고 이렇게 도형도 너네가 직접 만들 줄 알아야 돼. 여기? 좋아요. 훌륭하다. 뭐 바로 이번 거 알아서 하시고 넘어가서 예제 3번 봅시다. 예제 3번. 예 3이 그렇게 그만 힘내자 얘들아. 그래도 이번 주는 호재가 하나 있죠. 좋은 게 하나 있죠. 뭘까? 수업은 안 나오네. 아니 그건 아니고 얘들아 저희 금요일 날은 수업이 없어요. 예? 저희 제가 저기 써놓은 거 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학원방학이라고 우리 수업이 한 번 빠지거든요. 지금 방학 된지 몇 분 안 어떤 거? 아 방학. 방학은 이거는 처음이구나. 지난번에 금리랑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면 되고요. 얘들아 우리 저희 그러면 그때 풀 걸 좀 많이 줄 생각이긴 하니까 잘 진도 한번 나가보자. 알겠죠? 예제 3번 봅시다. 예제 3번 저땐 특강도 쉬어요.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들아 우리 동은아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말했듯이 이 빗변에 무슨 점이 있다고? 중점에 있다. 그러면 얘들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O라는 녀석이 이 직각삼각형의 무슨 심이다? 외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이런 원이 그려져야 돼. 얘가 이제 원의 중심인 거고. 그러면 끝이 얘들아 이제 중심으로부터 연결하는데 이게 다 무슨 지름으로 일정하다? 반지름으로 일정해야 되는 거 얘들아 얘가 5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다? 5다. 그럼 여기도 5고 여기도 5일 테니까 x도 그냥 5라고 쓰면 되겠다. 그쵸? 얘들아 어렵니? 안 어렵죠? 넘깁시다. 개념 6번 갑시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보세요. 18쪽 갑시다. 18쪽. 응용할게요. 응용. 외심의 응용. 이거부터 뭔가 좀 특이하게 해준다. 그쵸? 얘들아 근데 얘도 18쪽 내용은 이해를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외우세요. 내신 때만. 이거 중딩 때 외우고 딱 까먹으시면 돼요. 고등학교 가서는 이거 안 나와요. 고등학교 가서는 이거 안 나오는데 중학교 내신할 때 외워야 될 것 같아. 얘들아 근데 절대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 봐봐. 외심의 성질을 유도할 거면 일단 원 그리기. 원을 그려준 다음에 이런 삼각형 A, B, C 해야 되는 거 혜린아. 원에 무슨 심 붙고? 중심 붙고 무슨 지름? 반지름. 그러면 무슨 등변? 2등변이 나온다는 거. 여기까지 오케이? 얘들아 그런데 2등변이면 얘들아 우리 방금은 변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각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각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 각의 크기. 얘들아 요각 뭔지 모르니까 쌤이 x라고 할게요. 어디도 x일까요? 저기도 x죠. 2등변이니까. 여기 y라 할게요. 여기 얼마일까? 여기 z라 해볼까? 여기 얼마일까? 얘들아 그러면 삼각형의 내각이니까 얘네 다 더하면 무슨 80? 180. 그럼 x 2개, y 2개, z 2개 더하면 무슨 80? 180. 그러니까 한 개씩 더하면 몇씩? 90.
이등변이가 나오는 성질입니다. 기억하는 거 추천드려요. 한쪽 값끼리 더하면 90이라는 거. 근데 이게 내심하고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냥 외접원 생각하면 막 헷갈리진 않을 거야. 외심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 얘들아 그 다음에 유명한 성질 하나만 더 할게요. 요건 납득 잘 되죠? 요건 납득 잘 되죠? 얘들아 그러면 쌤이 요런 장난 한번 맞춰볼게요. 얘들아 봐봐.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거는 발상이 좀 특이해서 외우는 거 추천해. 한번 들어볼까? 연장 한번 해볼게요. 발상적이에요. 이 행동은 발상적인 게 맞아. 맞아. 공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얘는 기억해야 될 공식 하나. 얘들아 잘 봐봐. 그다음에 요 삼각형 뭐야? 얘들아 혹시 여기 x고 여기 x라는 내각이 두 개 더하면 2x죠? 근데 내각의 합은 얘들아 연장선 그었을 때 이거 무슨 각이랑 똑같을까? 외각이랑 똑같죠? 여기 몇 x라고 쓰면 될까요? 그러면 2x입니다. 얘 보자. 그렇지. 요 각은 2x 더하기 2z입니다. 열심히 해서. 얘들아 그러면 요 전체 각은 x 더하기 z잖아? 여기랑 여기가 몇 배 차이 날까요? 2배 차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발상이 조금 귀찮아요. 연장선 그어서 발상하는 거라서 이건 하나 기억해 두자. 이거 외워야 돼. 이건 암기의 영역. 제가 여기가 이제 만약에 이제 A잖아요. 여기 외심이 있어. 외심으로 뚠딴하고 만들면 여기 몇 A야? 2A라는 건 좀 외웁시다. 2배 차이 난 이건 외워야 돼. 이건 이해는 하지만 외워야 돼. 결국 시간 안에 문제 풀려면 얘는 외워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하고 까먹으시면 돼요. 그렇죠? 얘들아 밑에 예제 4번 풀어봐. 시작. 잘 알아먹으니까 기분이 좋군요. 빨리 나갈 수 있군. 원활한 패스. 참 너무 어려워. 괴로운 일 없어서. 다른 친구들은 쌤이 19쪽에 5번 한번 풀어보게 시키고 저랑 풀 거거든요. 다른 친구는 오른쪽 19쪽에 5번보다 개떡같이 생긴 거 한번 풀 건데 저거 풀기 전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너는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해? 부채꼴이 뭐야?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에서 약간 피자 조각 내듯이 피자 조각들 모아놓은 게 부채꼴이거든요. 피자가 있으면 피자 조각들 모아놓은 게 부채꼴이야. 원의 반지름 호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해? 일단 원의 넓이 뭐 한 다음에? 구한 다음에 360분의 중심각 치는 거였어요. 일단 원 전체 다 구한 다음에 원 전체면 한 바퀴니까 360도잖아. 그럼 거기다가 360분의 중심각 곱하는 거였어. 그거 생각하면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아주 만족스럽군 이 녀석들. 잘하네. 이렇게 뜻이 엄청 어려워요. 그럼 이거 풀고 어려운 거 풀자. 아니 도영은 푸근해? 근데 개념은 푸근해 도영이. 그 문제가 어려우면 이제 막 보조선 긋고 막 그런 게 어려운 거지. 근데 원성질 빼고는 다 잊어도 되는 거예요. 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0이다 약간 이런 거. 저런 거는 안 나와요. 몰라도 돼. 왜냐하면 사실 저것도 고등 과정에서 원하는 거는 원의 기본 성질을 가지고 네가 주체적으로 생각해서 저런 걸 표현하길 원하는 거거든 결국은. 그래서 좀 달달달 안 외워도 돼. 고등부 영어 할 때는 그냥 본질만 기억하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지름 무조선이다? 반지름 무조선. 그거 하면 모든 성질 다 유도할 수 있어. 오케이? 다음 몇 파이? 3파이 인정? 넘어가자. 내신 가자.
내심 기대해 볼게요. 저 방금 그 생각하고 있어. 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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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심. 얘들아, 내심은 뭔가 외접원 말고 내접원이지 않겠냐? 그죠? 그래. 그건 사실이야. 사학교 안에 그냥 저거 안에 삼각 안에서 딱 끼워놓는 맞아요. 삼각형 안에 원이 팡 들어가게 끼워 넣으시면 돼요. 근데 쌤이 좀 중요하게 약속할 게 하나 있어서 얘들아 약속 하나만 합시다. 얘들아 이것도 저희 범죄 하나만 또 지르고 갈게요. 징역까지 안 되는 거 하나만 지르고 갈게요. 근데 또 내가 놀라우니까 하는 거야. 이런 평이나 먼저 선이 있어요. 쌤이 여기에 원을 똑바로 세워볼게요. 원을 똑바로 세워볼게. 이렇게 똑바로 올곧게. 약간 원의 중심은 이 똑바로 세운 점을 기준으로 비스듬히 올라가야 했을까? 똑바로 올라가야 했을까? 똑바로 올라가야겠다, 그쵸? 원의 중심은 여기까지 괜찮을까? 이렇게. 얘들아 그렇다는 건 똑바로 올라간다는 건 얘들아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가 무슨 식이 되지 않을까? 수직이 되지 않을까라고 직관적으로는 이해해 볼 수가 있고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직관적 상황을 근거로 뭐 하나만 제시할게요. 외우세요. 외우는 건 아니고 약속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수학에서 곡선과 직선이 접한다는 표현을 마주할 거예요. 용어에 대한 약속입니다. 용어에 대한 약속이에요. 얘들아 우리 이런 것도 있는데 얘들아 이런 건 교점이 몇 개야? 만나는 점이 몇 개야? 2개죠. 이런 건 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접한다의 수학적인 약속은 이거예요. 교점 한 개. 이게 접한다의 수학적인 약속입니다. 외우세요 얘들아. 내가 다음에 곡선과 직선이 접하는 게 뭐야? 라고 했는데 이상한 대답을 하면 부셔버릴 거예요. 곡선과 직선이 접한다의 약속 promise 9 아니 promise 9 말고 약속은 뭐다? 교점이 되다. 그래 교점이 이렇게 되는 알겠니? 그래 교점이 한 개다. 이건 개냐? 범죄의 서식 하나만 정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면 범죄인 거. 말했듯이 그럼 얘들아 이렇게 원과 직선이 접하는 상황을 쌤이 그려내는 거고 그럼 서연아 이렇게 만나는 점이 딱 몇 개 있을 거야? 한 개 있겠죠. 약간 원의 중심과 이 만나는 점을 연결하면 당연히 무슨 지름이라 부를 수 있고 반지름이라 부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무슨 직이라는 거? 수직이라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안 하면 범죄예요. 안 하면 징역 가요. 중심과 그러니까 얘들아 원과 직선이 접하잖아. 이 워딩을 보잖아.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워딩을 보면 중심과 이런 걸 접점이라 부를게요. 접하는 점을 뭐라 부른다? 접점을 연결합니다. 그럼 당연히 얘들아 중심과 원위의 점을 연결한 거니까 저게 무슨 지름이긴 할 텐데 반지름이긴 할 거거든. 반지름은 반지름인데 무슨 직이라는 특징도 있다? 수직이라는 특징도 있다. 수직이며 반지름이란 걸 반드시 표시하셔야 돼요. 안 하면 범죄, 진짜 범죄, 징역가. 나 저번 주에 고1 애들 수업할 때 똑같은 얘기 또 했어. 문제 풀이하다가. 알아놔. 외워. 지금부터 익숙해지세요. 알겠죠? 얘들아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워딩을 보잖아.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 무슨 직을 끊는다? 반지름 끊고 그걸 무슨 직이라 표현한다? 수직이라 표현하자. 이게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써놓으세요. 안 하면 범죄, 진짜 범죄. 안 하면 부셔버릴 거야, 얘들아. 안 하면 던질 거야.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너희 중에 혹시 첫째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외동 빼고 첫째인 사람
내가 아까 얘기했나? 첫째 막내 얘기했나? 아니요. 안 했어? 이제 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뭘 것 같아요? 선생님. 동생 있을 것 같다. 누나 있죠. 누나 있을 것 같다. 그거 들어가 아닙니다. 누나 있으시죠? 맞아요. 저는 이제 이남매고요. 내 위로 이제 한 명이 있고 제가 이제 어쨌든 막내죠. 막내. 아니, 사실 선생님은 만족하거든. 쌤은 첫째는 좀 별론 것 같고 쌤은 적성에 막내가 좀 맞아요. 적성에 좀 맞아.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막내가 좀 좋은 것 같아.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왜냐하면 사실 부모님도 이제 막 첫째가 키우잖아. 그럼 부모님도 어쨌거나 부모 역할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이제 좀 시행착오를 좀 겪고 그러다가 이제 둘째를 낳으면 이제 그럼 좀 어때? 대충 어떻게 키워야겠다 각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각대로 키우는 건데 쌤은 뭐가 좀 있냐면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쌤이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쌤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쌤 여자친구는 3남매 중 첫째예요. 막내가 좀 이제 뭐랄까 나이 차가 꽤 나요. 막내랑 나이 차가 많이 나. 막내가 근데 지금 아마 고3인가 그럴 거야. 근데 공부 되게 잘해요. 9등급제 기준 내신 1.1몇이에요. 1.1몇. 9등급제 1.1몇이면 어디 가냐면 그러니까 이제 일반과로 가면 그냥 스카이 공대 같고요. 근데 걔 메디컬 갈 거라서 메디컬 쪽 쓴다고 하긴 하더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민하잖아. 얘들아 고3 딸을 두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고3 딸을 두고 있는 집안 어떨까?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랑 싸웠대. 근데 이제 막 집안도 막 투닥투닥 하는데 나 진짜 좀 무서운 일이 하나 일어났어. 쌤은 주말에도 수업하거든. 토요일 일요일도 수업하는데 일요일 날 주말 수업하는 애들이 또 좀 잘해. 그러니까 잘하는 고등 고2 고3 약간 그쪽이란 말이야. 저는 그때는 수업할 때 나도 좀 긴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컨디션을 좀 좋아야 돼. 그래서 토요일 날 한 1시쯤에 자려고 누웠어. 왜냐면 다음날 10시 정도까지 와야 돼서. 근데 한 4시쯤에 누웠는데 무서운 카톡이 하나 왔어요. 뭘까? 혹시 전화할 수 있어? 라는 카톡이 왔어. 되게 너무 좋지, 너무 좋은데 자야 되거든요? 자야 되는데 나 쌤은 또 상남자니까 뭐라고 했을까 거기서? 당연히 할 수 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할 수 있지라고 전화했는데 뭐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님 욕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 나는 딸도 아니고 약간 지금 고3 책임나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궁금히 듣고 있을까? 근데 사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봤을 때 어머님 우주해. 내가 그때 별거 아니야. 그냥 얘가 그냥 좀 그랬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재원이는 말을 어떻게 했을까? 고지 곧대로 했을까? 그치. 같이 편을 얘가 남자애들 잘 기억해야 된다. 만약에 너네가 나중에 여자친구를 만나. 여자친구가 막 투락투락 그리고 누구 뒷담을 까. 너네가 봤을 때 그게 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 안 된다고 짚어줘야 될까? 그럼 이제 너네가 업어치기를 당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야. 그냥 공감해줘. 그래서 내가 사실 이게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려다가 속상했겠다. 어머님이 너무 하셨네. 막 이랬어. 그랬더니 또 신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서 결국 한 3시간까지 통화가 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되게 피곤했다는 썰이 있는데 뭔 얘기하고 있었냐?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얘가 첫째라서 좀 서러운 게 좀 있었나 봐. 서러움이 좀 있었는데 쌤도 막내라 더 잘 몰랐다가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그랬더니 이제 좀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쌤이 누나가 있거든요. 쌤이 누나가 있는데 누나랑 쌤은 성향이 아예 달라. 누나는 약간 욜로 그냥 뭐 태어난 김에 살아볼까? 약간 이런 느낌? 그냥 뭔가 오늘은 배고프니까 마라탕 먹어야지, 내일은 배고프면 엽떡 먹어야지, 오늘은 공부하기 싫으면 튀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저희 누나가 또 좀 빡센 게 근데 또 성깔이 진짜 개빡세. 화나면 무서워요. 그래서 얘들아 원래 그게 있어. 너네 아직 모르겠지만 특히 얘들아 남동생 누나 구조 있잖아요. 남동생 누나 구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언젠가 역전이 돼요. 남동생이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 하는 순간 관계 우위가 역전이 돼. 그러면 얘들아 남동생이야? 얘들아 그러면 남동생 있는 애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어릴 때 기강을 확실히 잡아서 DNA에 새겨넣어야 돼요. DNA에 나는 덩치가 커지고 해도 깝치면 안 되는구나를 DNA에 새겨넣어야 돼. 진심으로. 알겠지 사람아? 정신교육 시간이 왜냐하면 쌤 누나한테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그게 있어. 저희 누나가 빡센 게 아기 때 초딩 때면 그냥 아무 생각 투닥투닥 싸우잖아. 저한테 약차별로 붙었어요. 약차별로 붙는데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야. 와 성깔이 말이 안 돼. 내가 그거 보고 이제 쫄았죠. 쫄고 이제 그래서 어릴 때 막 그랬으니까 이제 내가 결국 덩치가 더 커졌을 거 아니야? 그 뒤로 이제 말을 잘 들어요. 아무튼 알겠지? 그래. 근데 리모컨은 던지지 말고 그랬었어. 그리고 또 에피소드가 몇 개 있는데 누나 이제 저희 어머님도 학구열이 좀 넘치셨거든요. 쌤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원에 다녔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원에 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다녔는데 누나가 안 다녔을까? 첫째인데 더 시켰겠죠. 쌀이 더 누나가 다녔어. 아니, 누나가 중2 때쯤에 쇼부를 한번 칩니다. 어떤 쇼부를 한번 치냐? 아 이대로 못 살겠다. 나의 자유로운 영혼 이거 안 되겠다. 학원을 잽니다. 그럼 얘들아 어떻게 될까? 바로 엄마가 Hey girl, come on 한 다음에 이제 바로 뺨싸다구를 때리진 않고요. 바로 이제 졸라 싸우자. 말로 싸워. 근데 이제 누나 와 난리치다가 누나가 그 중2 얼마나 이제 혈기왕성한 시기야. 북한군도 못 쳐들어온다는 중2병이 있는 시기야. 누나가 근데 심지어 성깔도 더러워. 누나 그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쌤네 집이 그때 20층이었는데 20층 이제 창문에 올라가서 나 자꾸 이렇게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면 나 뛰어내려버릴 거라고 엄마를 협박합니다. 근데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내가 이거 따라하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야, 알죠?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맞불 작전을 못 가. 왜냐하면 엄마가 봤을 때 뭔가 쟤는 진짜 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안 돼. 미안해 가지마 이래서 누나가 결국 자유를 쟁취합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처음으로 다녔어. 그러다가 또 뭔 일이 있었냐면 근데 쌤네 어머님도 좀 유난이긴 해. 우리 엄마도 좀 유난이긴 한 게 사실 너네 막 학원 끝나면 솔직히 10시 정도까지 막 그렇게 늦었다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쵸? 학원이 뭐 10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 누나가 그때 고3 때 실용음악 한다고 깝치던 시절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또 음악은 아무나 안 하는 그게 아니라 실용음악 한다고 좀 깝치던 시절이 있었는데 실용음악 학원에 가서 하라는 음악은 안 하고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때 이제 대광이 형이었나 봐 그랬던 것 같아. 이름이 대광인가 그랬었어. 근데 그때 음악 학원이 한 8시인가에 끝났거든. 8시인가에 끝나면 한 8시 반 정도가 됐는데 누나가 이제 연락이 오는 거야. 완전 집 근처가 가깝거든. 연락이 없어서 엄마가 이제 또 개빡쳐가지고 누나를 찾으러 나섰어요. 그 학원 근처, 집 근처니까 근처에 있는 다 뒤졌어. 그랬더니 누나가 이제 남자친구랑 카페에서 얘기하고 있던 걸 발견한 거야. 어떻게 했을까? 우리 엄마 그냥 시원하게 들이받았어. 딱 들어가서 같이 앉아서 남자친구랑 얘기했대. 너 어디 사는 몇 살이고 공부는 열심히 하니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뭐 이것도 몇 등 맞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소구 조사를 하고 집에 와서 걔 질이 좀 안 좋아서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헤어지려고 이랬었어. 아니 이제 근데 사실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엄마가 가서 그러면 좀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누나가 야차를 하는 거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얘가 왜 나왔지? 아무튼 누나가 20살쯤 됐을 때 근데 누나가 대학을 가긴 했어. 그냥 갔어요. 그냥 아무데나 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통학하는 데가 있었는데 대학교 가면 아무래도 막 좀 약속도 많고 술도 먹고 하니까 좀 귀가 시간이 늦어질 수가 있잖아. 저희 엄마 성격 보면 알겠지만 통금이 있었어. 통금이 몇 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쌤은 그때 기숙사가 있었거든. 기숙사가 있어서도 몰랐는데 통금이 뭐 11시인가 뭐 그때 있었나 봐요. 근데 얘들아 당연히 인생을 살다 보면 늦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놀다 보면 늦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누나가 한번 늦었어. 연락 없이 늦었어. 연락 없이 새벽에 들어온 거야. 이제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 바로 이제 또 UFC 오픈. 바로 이제 메이웨더 파크에 올라가서 바로 이제 또 야차를 한번 붙었대. 와 하면서 싸웠대. 그랬더니 누나가 아니 내가 지금 성인인데 이렇게 잔소리 받아야 되냐 약간 이러면서 누나가 결심을 하나 했대요. 이거 엄마의 정신머리를 고쳐줘야겠다. 라는 결심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야.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 한 6번인가 7번을 연속으로 막 일부러 말을 안 하고 늦게 들어온 거야. 그럼 얘들아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될까? 들어올 때마다 개싸워요. 들어올 때마다 개싸워서 그냥 진짜 막 추닥추닥 개싸워. 야차를로 듣고 막 용도 듣고 막 하는데 말했잖아요. 우리가 미친 사람이야. 살짝 성깔이 말이 안 돼. 앉아 절대. 누나가 7번 연속으로 하니까 얘들아 원래 자식 이기는 부모 있을까 없을까? 원래 없어요. 누나가 결국 자주를 쟁취합니다. 엄마가 그냥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개자식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거의 잔다르크 같아요. 잔다르크 느낌으로 누나가 그냥 싸워서 쟁취했어. 얘들아 혹시 이 이야기의 결말에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굴까요? 근데? It's me, 나예요. 왠지 알아? 누나가 이미 그렇게 기반을 가져왔잖아? 그럼 이제 엄마 입장에서 봐. 쌤은 그래도 얘들아 쌤은 진짜 학교나 학원 하는 것도 빠진 적이 없거든. 땡간적이 하나도 없어. 아파도 그냥 갔고 뭔가 그냥 항상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말도 좀 잘 듣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 어쨌거나 이제 세상이 험하니까 누나는 어쨌거나 여자기도 하고 쌤은 남자니까 좀 더 거칠게 키우는 것도 있을 텐데 쌤은 이제 좀 늦으면 이제
아 그래 일찍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끝났거든. 그래서 이제 걔들을 봐. 그래서 누나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너 내가 엄마랑 맨날 맞짱 까면서 얻은 자유 덕분에 네가 편하게 사는 거야. 하는데 그래서 여자친구 얘기 들으면서 저 얘기 들으니까 나도 맞는 것도 같아. 누나도 잘해줘요. 나는 그 질문을 했어. 알겠죠? 그랬다. 좋은 얘기다, 그렇지? 아니 뭐죠? 갑자기 뭐였어? 얘들아.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제가 통화 걸려가서 동생 말해주고 싶어. 그렇지, 맞다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언니 오빠는 잘하세요, 알겠죠? 근데 이제 더 안 좋은 케이스 있어. 언니 오빠가 너무 건실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쌤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친구 여자인데 걔네 언니가 진짜 반항 한 번도 안 하고 너무 건실해. 한 27대까지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그게 디폴트야 또. 얘도 10시 넘어서 들어오면 이제 얘는 근데 좀 놀기 좋아하는 거야. 좀 놀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항상 10시 정도만 되면 이제 엄마 전화 기다리고 아 가야겠다고 가.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실전 개념. 얘들아 우리 행동 원칙을 정하자. 그럼 실전 개념을 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언니 오빠를 타락시키자. 그게 아니라 자 얘들아 그래서 20종 외워봅시다.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해봤어요. 얘들아 근데 약간의 MSG가 있어요. 얘들아 알죠? 그러니까 이제 또 집에 가서 너무 와전해서 전하지 말고 알겠지? 갑자기 우리 쌤 누나 옥상에서 뛰어내렸었대. 아 이런 얘기가 이렇게 와전하지 말고 얘들아. 아니 가끔 애들이 와전을 한다니까 진짜.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 얘들아 재미를 위한 MSG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생각해보니까 영상 찍고 있네. 비공개로 올려야겠다. 자 그러면 내신 볼게요. 내신. 자 그럼 다시 범죄 하나만 정리하자.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거지.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걸까요?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런 상황을 인정을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원과 직선이 접하면 목 끊고 반지름 푸시 직 끊고 반지름이라고 표기가 되어야겠죠. 오케이? 그거면 할 것 같아. 진짜 끝. 그거 할 것 같아. 얘들아 봐봐. 삼각형이 있어요. 귀염둥이 삼각형. 얘들아 여기 레저번을 그려볼게요. 레저번 안쪽에서 접하도 얘들아 그러면 안쪽에 꽉 들어가게 그려줄게. 꽉 들어가게. 꽉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줄게요. S지 않냐 얘들아? 잘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얘들아 그럼 잘 보면 이 원과 이 아래에 있는 직선은 향하고 뭐하는 상황이 연출이 될까? 접하는 상황이 연출될 거야. 하자. 나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수직 반지름 할 거예요. 이게 요즘 MZ들이 유행하는 말투라는데 릴스에서. 우리 다시 사서 온 것인가요? 나 됐어요. 수직 됐어요. 너무 좋다. 개자식들. 얘들아 자 그러면 다음. 여기 접해 안 접해? 오. 또. 이라고 표현을 해줍시다.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 얘들아 그러면 요 상황의 이름을 한번 불러줄게. 요 상황의 이름은 얘들아 봐봐. 이 내저번의 중심을 아무래도 무슨 심이라 할까요? 내심이라고 하겠지. 얘들아 이 내심으로부터 이 변까지 거리가 그냥 무슨 지름이야? 반지름. 내심으로부터 이 변까지 거리가 그냥 무슨 지름이야? 반지름. 내심으로부터 이 변까지 거리가 그냥 무슨 지름이야? 반지름. 그리고 반지름 길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외울 건 아니에요. 근데 내심으로부터 보아야 각 변까지 거리는 무슨 지름으로 일정하다? 반지름으로 일정합니다. 별건 없죠. 수직 끊고 반지름 표시를 한다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대로 사실 직각은 왜 중요하냐면 직각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서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선생님이 뭐 다소 발상적일 수는 있으나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 여기를 연결해서 잘 봐봐. 직관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합시다. 요 직각 삼각형하고 요 직각 삼각형은 뭔가 어떻게 생겼어? 뭔가 비슷비슷하게 생겼지. 인정? 근데 논리까지 이어줄게요. 규현아. 봐봐. 나는 얘랑 얘가 비슷하게 생겨서 얘랑 얘가 무슨 동인지 확인해 볼 거야.
두 개가 뭐인지 확인할까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합. 그런데요. 저 삼각형은 무슨 각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네요. 그럼 우리의 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떠올려야 돼요?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떠올려야 하고요. 뭐 아니면 뭐로 할 거예요? RH? A. RH? 둘 중 하나야. 10초 줄게. 찾아봐. 혹시 춤 지시? 아, 쌤 고등학교 대학교 때 댄스부였다는 사실.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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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진짜요. 나중에 인생 망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나중에 인생이 잘 안 되면 릴스로 찍어서 올려볼까 생각도 있는데 아직 그거 보면 이제 애들이 또 보면서 야 저기 니네 쌤 부담하다 약간 이런 거 할까 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노트가 올거 있잖아 하시지 않았어요? 맞아. 아 그건 사실이야. 그러니 왜 잘 합동을 맞아? 왜? RH? RH? A는 혹시 뭐 때문에 A라고 생각해요? 이거 같다는 거 혹시 조상님이 보장, 아니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을까? 보장이 안 돼요, 얘들아. 그 궁극적으로 같은 건 맞아요. 근데 왜 같은지 설명하려면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R, 직각, H, 빗변. 그리고 얘들아 저 길이가 어때요? 같죠? RH 뭐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S고 그래서 요각이었다. 그래서 같다요. 그래서 같다야. 뭔 말인지 알죠? R, H, S인 건 확정. 그러니까 요 각의 크기나 요 변의 길이 나머지가 다 어떻다? 똑같다 얘들아. 논리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겠죠. 얘도 R 직각, H 무슨 스? S 여기 얘도 R, H 무슨 합동? S 합동에 따라서 얘네들이 합동, A끼리 합동, B끼리 합동, C끼리 합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충분히 알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 수 있는 성질은 뭐냐면 얘들아 이거 합동이니까 서연아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어떻지 않을까? 같겠죠. 궁극적으로는 합동이니까. 오케이? 같아서 합동인 건 아니고 합동이니까 같다. 얘도 같겠죠. 얘도 어떨 거야? 같겠죠. 일단 그래서 이 내심을 어떻게 불러줄 수가 있냐면 도훈아 이 노란 선을 이 각의 반띵 안에 각의 무슨 등분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반띵선 2등분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얘도 각의 무슨 등분선이라 부를 수 있고 2등분선 얘도 각의 무슨 등분선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 2등분선에 따라서 거기 개념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다. 외울 건 아니고 이해할 거긴 한데 뭐 표현은 좀 익숙해져 놓읍시다. 이렇게 표현은 좀 익숙해져 놓읍시다. 이게 본질. 유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제 1번 유도해봐. 예제 1번 해봐.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예제 1번 빈칸 채워봐. 시작.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사랑을 뛰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어요. 진짜 가끔 있어요.
따로따로 그냥 헷갈리니까 외접원 따로 해석하고 내접원 따로 해석해서 그냥 두 문제 한 번에 푼다고 생각하면 돼. 두 문제가 한번 합쳐서 생각하면 돼. 그냥 외접원만 보고 내접원만 보고 따로따로 두 번 생각해서 합쳐버리면 돼. 혹시 내정은 그 공식도 직각삼각형하고 분모삼각형 개념이 있나요? 없어요.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내접원은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아까 배운 개념 외심은 외접원이 중심이고 그거는 예각이면 삼각형 안에 중각이면 밖에 그런 걸 했잖아. 근데 보면 내심은 필연적으로 삼각형 어디에 있어야 될까? 반드시 무조건 안에 있어야 돼. 확정. 그래서 그걸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무조건 안에 있으니까. 좋은 질문이야. 좋아. 너희 사고를 응원해. 몇 시 또 오게? 나는 몇 시 또 오게? 표시돼 있는데 9. 그래. 요 각도 C가 있으면 I라는 건 요선이에요. 요선이면 각에 그냥 무슨 등분선 될까? 2등분선이지 수직을 만들진 않아요. 제가. 알기? 오, 좋아. It's good. 잘했어요? 얘들아 뭐 예제 2번 알아서 하시고요. 넘어가서 내심의 응용 보러 가자. 잘하네. 후딱하자. 22초 갑시다. 22초. 22초. 오늘 딱 23초까지만 할게요. 너네가 잘 따라오면 빨리 끝내줄게. 22초. 별건 없습니다. 자, 우리 내심이라는 게 주어지잖아.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그림이 동영상처럼 짜자작 끊어져야 되냐면 내심이네? 야, 나랑 동영상 같이 해. 너네 머릿속에서 이 동영상이 나와야 돼. 봐봐. 내심이네. 일단 원 그리자. 근데 뭐 하네? 접하네. 무슨 직 끊고 반지를 표시한다? 수직 반지를 수반 하자. 인정? 여기 수반 하고 나서 여기를 이어주면 얘랑 얘 무슨 동이네? 합동. 인정? 얘랑 얘도 무슨 동? 합동. 얘랑 얘도 무슨 동? 합동. 이네. 까지 괜찮을까?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면 형은 합동이니까 당연히 요각 크기랑 요각 크기는 어떨 것 같아요? 같겠죠? 쌤이 여기를 x, y, z라고 한다면 동훈아 결국 x 2개, y 2개, z 2개 더하면 무슨 80도 나와야 돼? 180. 그럼 제2 한 개씩만 더하면 몇씩 나오지 않을까? 90 나오겠죠. 얘도 더하기 90인데 뉘앙스가 살짝 달라. 얘들 아까 외심은 얘랑 얘, 그러니까 이제 얘랑 얘가 같은 거죠. 외심은 2등변이니까. 오케이? 내심은 이제 얘랑 얘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그냥 원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 해놓으면 그리 헷갈리진 않을 거야. 오케이? 하나씩 더하면 90이라는 거 하는 거네. 근데 그 동그라미 2번에 뭐 90 더하기 2분의 1 A라고 써져 있는 공식은 외워야 돼. 얘들아 그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공식은 이해도 시켜는 드릴 건데 암기하셔야 돼요. 맞아요. 같은 원리야. 맞아. 100% 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외워야 돼요. 문제 풀 때 써먹어야 돼서. 그건 이제 자유자재로 틱틱 나와야 돼서. 그럼 내심이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럼 얘들아 우리 좀 생략을 하면 여기를 x, y, g라고 놓을 수 있고 얘들아 아까랑 동등하게 연장선 그어볼게요. 여기 x죠. 여기 y죠.
X, Y. 그치? 그럼 여기가 x 더하기 y죠. 여기 찾을게요. y죠. z죠. 뭐 더하기 z? 그럼 얘들아 요 전체 각은 x 하나에 y 몇 개? 2Y. 두 개. 근데 하나만 일단 쓸게요. z 몇 개? 그 다음에 뭐 더해주면 돼요? 다시? y 더해주면 되죠. 근데 우리 아까 공부했어. 이거 x랑 y랑 z 더하면 몇십이라는 거? 90이라는 거야. 따라서 90 더하기 y인데 얘들아 여기가 몇 y였어요? 2y였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내심이 있으면 요거 있죠. 요거랑 비교했을 때 요 가운데 부분은 90 더하기 2분의 1의 꼭지각. 그러니까 이제 얘 꼭지 요 위에 있는 거 꼭지각이라 표현해두고 얘 딱히 이름은 없는데 요 위쪽에 2분의 1 배한 거랑 똑같습니다. 요 위에 뽕 하고 올라간 거에 2분의 1 배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뭐 얘 이름이 딱히 있진 않아요. 꼭지각이라고 이름 붙이진 않는데 직관적으로는 그냥 꼭지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가지고 올라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로 살짝 봐주시고요. 얘들아 그러면 뭐 얘는 될 것 같고 얘들아 예제 3번에 적용 한 번만 하자. 시작. 예제 3번에 적용. 목이 아프네.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 좋은 거 같아. 커피 많이 먹어. 어릴 때부터 커피 많이 먹으면 몸에 좀 안 좋지 않을까? 근데 너무 많이만 먹지는 않겠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아니야. 근데 좋을 거면 마셔. 오. 얘들아 45랑 무슨 14? 114 인정? 45랑 114 정도 나올 거예요. 뭐 별건 없고요. 네, 근데 3학년 거나 고등학교 거 하다가 여기 보니까 좀 선녀 아니냐 진짜? 아닌 말고요. 23초 별표 3개 칩시다. 23초 별표 치자. 별표 매우 중요.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고 고난도 나올 여지도 많은데 고등 수학이랑 연계성도 있어요. 얘들아 결론은 외우게 시키긴 할 건데 얘들아 이거 제발 원리를 이해하고 외우세요. 그냥 무작정 공식 하지 말고 특히 얘들아 이쪽 도형 쪽은 왜 이렇게 되는가를 좀 진짜 엄밀히 이해하길 바라고 별거 없어. 설명해 줄게. 봐봐. 공식을 제시는 할 건데 얘들아 공식을 쓸 자격이 주어지려면 옆 파트는 이해하고 써야 돼요. 무조건 이해하고 써. 이해 안 됐으면 나한테 눈빛 보니 내가 어떻게든 오늘 이해시켜 줄게. 별거 없어. 가자. 질문 하나 가자. 쌤이 그냥 구체적인 예시로 하나 줄게요. 여러분 우리 살아준다는 사실. ABC 삼각형이 있어요. 길이는 알려줄게요. 그냥 3, 4, 5라고 한번 알려줄게. 얘들아 여기에 내저번이 있다. 진짜 내저번이 있어요. 내저번. 네, 근데 선생님이 잠깐 도형이 헷갈려서 원을 마음속으로 그려볼게. 원을 마음속으로 그리면 여기 어딘가에 무슨 심이 있을 거고 내심이 있을 거고 서연아 접하니까 무슨 직 끊고 반지름 표시해야 돼? 수직 끊고 반지름. 수직 끊고 반지름 표시를 할 건데 쌤이가 알려줄게. 반지름 길이를 잠깐 2라고 한번 해볼게요. 2. 여기까지는 문제수 줬다 치자. 내저번의 반지름을 해오다 문제님께서 얼마라고 줬다 치자? 2라고 줬다 칠게요. 이러고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시킵니다. 봐봐.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윗변을 얘로 본다 칩시다. 높이는 얘죠.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서울대 속상. 윗변을 얘로 본다 칩시다. 높이는 이렇게 수직 얘죠. 알아 몰라? 몰라 속상. 얘로 본다 칩시다. 높이 얘죠. 표현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몰라 속상해. 그치? 얘들아 제가 도형을 다루는 기본 태도 얘들아 어떤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직접 한 방에 안 보여.
직접 한 방에 안 보이면 둘 중 하나거든요. 쪼개서 더하거나 더 큰 도형으로 확장하거나. 얘들아, 모든 도형 킬러 문제에서 적용되는 얘기예요. 큰 도형으로 확장해서 보거나.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고3 수업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넓이 같은 걸 구하고 싶은데 직접 한 방에 못 구하겠잖아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적당하고 잘게 쪼개보거나 이거보다 큰 도형으로 확장해서 보거나 둘 중 하나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중딩에서는 일단 이거 잘 하시면 돼요. 이거 쪼개보는 거. 쪼갠다는 게 이제 웃자는 게 아니라 재밌지? 아, 형이야? 그래서 쪼개보자는 게 무슨 말이지? 오오오 나눠보자는 거야. 여러 가지. 이거 봐봐. 이 수직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보조선이 하나 있어요. 뭘까? 나랑 깨 나랑 깨 나랑 깨. 근데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3이 6이고 2로 나누면 3이잖아. 한 번 더. 이거 써먹자. 나랑 깨 나랑 깨 5이 하고 이제 2로 나누면 되죠. 인정? 나랑 깨 나랑 2하고 몇으로 나누면 돼요? 2로 나누면 되죠. 그냥 이거 3개 뭐에 몇개? 더해버리면 되지. 오케이? 아, 할만하지? 이거를 1번화 해볼게요. 1번화. 큰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쌤이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여기를 C라고 할게요. 네 저번 그릴게요. 네 저번 그릴 건데 반지름 일반적으로 R이라고 할게요. R이야. 동훈아, 이 전체 삼각형 넓이 구할 건데 한 방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안 보여요. 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쪼개보자. 얘들아, 이 삼각형 넓이 불러줘. A, R을 몇으로 나눈 거니까 2로 나눈 거니까 2분의 1 AR이에요. 인정? 맞아요. 얘들아, 이거 2분의 1 무슨 R이에요? BR이죠. 인정? 마지막 거 2분의 1 무슨 R일까? CR이죠. 네, 근데 우리 사실 중3-1도 좀 했잖아요. 그쵸? 좀 멋있는 얘기 하나 해볼게요. 얘들아, 2분의 1이 공통이죠. R도 무슨 통이야, 지금? 공통이지. 공통인 거 있으면 묶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일단 몇 분의 1 R로 묶자? 2분의 1 R로 묶자. 그러면 얘들아, 얘 때문에 뭐가 하나 생길 거야, 동훈아? 얘 때문에 뭐가 생길 거고? B요. 그 다음은 뭐 이거 전개하면 똑같은 얘기야,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좀 더 예쁘게 불러줄게요. 얘들아, 도야,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삼각형의 무슨 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둘레요. 둘레라고 읽으시면 돼요.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4 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무슨 례로? 둘레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외웁시다. 알아둡시다. 이게 이제 거기 교재에 있는 공식입니다. 다만 반드시 유도하는 법을 안다는 전제 하에 하길 바래요. 유도가 어렵진 않습니다. 유도의 아이디어는 단 하나. 레오나. 이 삼각형 밑변 높이 한 방에 구하기 쉬우니까 어려우니까 매우 어려우니까 삼각형 한 몇 개로 쪼개보자. 3개로 쪼개서 각각 더하자가 발상의 아이디어. 끝. 그거 계산 열심히 하면 이런 공식 나오니까 공식은 외우되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사고 과정을 요구할 거기 때문에 과정 미안해. 분명히 이해를 합시다. 할 수 있을까? 밑에 예제 4번 풀어보세요. 공식 납득된 친구들은 예제 4번 풀자. 예제 4번. 예.
분수야 나?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아닌데? 그렇지 안 봐. 그렇지. 한 번에 다 인정? 인정.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내줄게요. 거기 얘들아 위에 박스 보면 괄호 2번에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이미 한 얘기긴 해. 얘들아 우리 내심 동영상 다시 그릴게요. 내심 동영상 다시 그리면 원 그리고 수직 반지름 수직 반지름 수직 반지름 긋고 이으면 무슨 동? 합동. 이으면 무슨 동? 합동. 이으면 무슨 동? 합동이지 않나? 합동이니까 나머지 변의 길이도 다 같아야 되고 요만큼 길이랑 요만큼 길이는 당연히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합동이니까요. 오케이? 그 다음 혜연아 요만큼 길이랑 요만큼 길이 혹시 어떨까? 같겠죠. 합동이니까요. 요만큼이랑 요만큼도 어떨까? 같겠죠. 무슨 동이니까요? 합동이니까요. 그래서 거기 괄호 2번에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박스에 괄호 2번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 외울 건 아니고 합동이니까 당연하지 않나. 예제 5번은 쌤이랑 풀게요. 밑에 예제 5번 봅시다. 예제 5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이제 A, B, C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기 이렇게 내심을 편 긋는다. 이제 그랬을 때 우리 머릿속 동영상 또 수직 반지름, 수직 반지름, 수직 반지름, 합동, 합동, 합동이라는 거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줄까? 그럼 얘들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문제님께서 요만큼이 x래요. 그럼 여기도 무슨 수일까요? 자명하게 x입니다. 합동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얘들아 여기 길이 4래요. 문제에서 자명하게 여기 길이도 얼마일까요? 4입니다. 근거는요 무슨 동이니까요? 합동이니까요. 근데 얘들아 이거 전체가 얼마래? 6이래요. 그쵸? 전체가 6이면 얘들아 x 얼마겠다? 2겠다라고 그냥 끝내면 되고 괄호 2번 답 내고 보내줄게. 시작. 괄호 2번 x 구해봐. 시작. 예제 4번, 예제 5번에 괄호 2번. 여기서 x 얼마 나올까요? 7. 어? 아니 7이네. 아 9요. 9 나오겠다, 그쵸? x 9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얘들아 숙제 좀 양심 있게 내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봐봐. 너네도 알고 있겠지만 이 도형 파트 문제 좀 쓱쓱 풀려 쓱쓱 안 풀려? 쓱쓱 풀리죠, 그쵸? 쓱쓱 풀리니까 얘들아 일단 워크북 다 풀어오세요. 워크북 평행선이랑 전까지 다 풀어. 워크북은 15초까지 다 하세요. 이게 양심이요. 워크북은 15초까지 반드시 다 풀어오시고요. 워크북은 15초까지 다 풀어오고 얘들아 본교재 있죠, 본교재. 진짜. 진짜. 20초까지도 많이 치는. 얘들아 쌤이 수요일 날 좀 많이 내줄게. 우리 금요일 날 쉬니까 수요일 날 좀 많이 내주고 내가 좀 살려줄게. 25초까지만 하자. 본교재는 워크북이 많으니까 본교재는 일단 25초까지만 합시다. 겁나 양심 있다 그죠? 대신 나머지 얘들아 혹시 실전 문제 있잖아요. 방학 기간에 숙제를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유되는 친구는 미리 해놓으면 좋다. 알겠죠? 일단